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박진영입니다. 자, 한 번쯤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얼마나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이 상태를 알고 파악하기 위해 진단을 받는 것처럼요. 이 현재의 자산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드는 보험 이야기에서는요. 보험과 재무진단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는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화 02-3153-2599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10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자, 되도록이면요, 보험명과 가입일, 월 납입일까 궁금하신 점 자세히 적어주시면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서정화 팀장과 함께 사례를 통해 보험과 재무 상태 진단 노하우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키움 에셋 플래너 서정화 팀장입니다. 오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보험 재무진단 실전 컨설팅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얼마나 또는 그 금액 대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서 어떨 때 내가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무나 또는 내고 있는 보험료들이 너무 과하진 않은지 적절하게 제대로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이 사례를 통해서 보험 실전 컨설팅 사례라는 제목 같이 실전 그대로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진단 전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35만 3,2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생명보험사에서 2건, 그 다음에 은행에서 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 여성분으로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N생명의 사랑으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인데 사실은 이 사례자분은 실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을 했으나 이 담당 설계사분이 생명사 소속이다 보니 생명사의 상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형태입니다. 금액은 13만 2,300원을 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S생명 퓨처 30 더하기 그다음에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계시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과 같은 그런 질병들을 으로 인해서 이제 가입을 한 건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암 진단금이나 다른 진단금들이 전혀 없고 그 외적인 특약 부분들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중대한 상황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일 경우에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은행 1년 만기 적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아마 이 은행일 것입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에 가서 적금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상품이 1년 만기 상품이고 그중에 적금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적금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원을 납입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적금보다는 예금이 더 좋지만 이 목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납입을 하시게 되고 30대 이 직장인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보험료와 이렇게 저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생명보험사 2건, 손해보험사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1건, 도합 35만 3,200원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흔히 S생명, S화재 이렇게 회사가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나눠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S생명, S손해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차라리 S보험회사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으면 될 것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분명히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실손 의료비, 실제로 손해난
의료비를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손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사의 특징 자체는 내가 손해 난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목숨,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또는 큰 질병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점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실손 의료비를 종신보험에 가지고 계시다면 실제 내는 금액은 13만 2,300원이지만 특약도 없으시고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만 가지고 가신 상태로 실손 의료비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실손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매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갱신되는 보험료는 아마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퓨처 30, 그다음에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로만 받을 수 있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CI보험과 같은 맥락인데 12만 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을 열어보면 실제로 암진단금의 이런 진단금 자체가 전혀 없이 중대한 질병에만 이 가입한 주 계약 금액 대비 퍼센트적으로 80%면 뭐 1억에 80%면 8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질병도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일 때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 같은 경우 현재 저금리 기조를 띄고 있고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금액들은 사실 미비하고 여기에 이자 소득세까지 납입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돈이 모이지 않고 사실 이렇게 해서 1년 모으시고 여행 가시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사실 쓸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보장 부분까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N생명 종신보험은 실제 이 보험을 열어보면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통원 20만 원, 약재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진단금이나 기타 비용들은 전혀 없이 특약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13만 2,300원. 이 시청자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손 의료비가 가입을 하고 싶었지 사실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건 아니셨을 겁니다. 게다가 가정을 이루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나 또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손 의료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23만 2천 원을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생명보험사의 이 실손 의료비 부분은 실제는 손해보험사를 가져온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통원비 20만 원, 약재 1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통원이라는 거는 흔히 병원에 가시면 MRI 검사, 엑스레이, CT 검사 같은 걸 많이 하실 텐데 그런 통원 비용들이나 이런 외래 비용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합이 30만 원으로 구성했을 때 통원 비용으로 25만 원을 구성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게다가 약재 부분 같은 경우 10만 원은 큰 질병이 됐을 때는 당연히 약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약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공제 부분도 8천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15,000원에 만약에 병원비가 나왔다면 8,000원 공제하고 7,000원 정도를 보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10만 원이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 합이 30만 원이라면 전체적으로 통원, 외래 비용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약재 부분은 5만 원 정도만 있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가입을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도 들으시지 못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요 실손 부분은 사실은 지금 13만 원을 내고 계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해보험사로 변경을 하셨다면 실제로는 사망보험금이 주가 아닌 실손 의료비나 다른 부분을 보장을 받으시면서 금액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더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S생명 종신보험, 이 상품 같은 경우 퓨처, 유니버셜, 리빙케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진단금이 따로 추가적으로 있진 않으십니다. 게다가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로 보시면 이 사망, 주계약 7천만 원에 80%만 선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7천만 원에 80%인 5,600만 원만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중대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병이 점점 아프기 전까지는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대 여성분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더 필요한 거는 암진단금 또는 뇌나 심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거나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망보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져가시는 건 분명 효과적이긴 하시지만 차라리 정기보험이라든지 이거는 그 소득 대비로 맞춰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적으로 입원비, 수술비 이런 그 외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부분을 보장받아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25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두 보험에 납입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장받는 부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이자 그래서 재무점검 진단 또는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보장 내용을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을 변경을 해드렸어요. H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은 사실은 실손의료비, 아까 말씀드렸던 N생명의 그 보험에 있는 실손의료비보다는 통원 25만 원, 약제 5만 원으로 변경을 하셔서 합의 30만 원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시기 때문에 변경을 하였고요. 13만 원 내시기보다는 이렇게 H손해보험을 가져가시면 2, 3만 원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단금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M화재 질병보장보험에 보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뇌졸중, 사실은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사실은 뇌혈관 질환 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큰 범위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부분 안에 사실은 심근경색과 협심증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화재 질병보장보험은 앞에 보시면은 종합보험의 상해 부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질병보장보험은 질병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약 5천만 원씩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입원 일당 수술비 또는 뭐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든지 그 외에 뭐 부분을 가져가시면서 질병도 보장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앞에 생명보험사에 2개를 가져가셨을 때 보험료가 25만 원이었다면 이렇게 2개의 보험을 가져가셨을 때는 한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골라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안 가져가시면서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으로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집안에 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시다, 가족력이 조금 있으시다 그러면 뇌나 심장 쪽, 암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망 부분을 또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가장이 되지는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가장은 아니시지만 이제 돈을 버는 입장에서 돈을 갑자기 못 벌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망이라든지 또는 후유장애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설계는 추후에 나중에 가져가시면서 인생에 언제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진단 후 보험료를 보시면 가지고 계신 N생명과 S생명의 보험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합 25만 원을 내던 거를 25,380원, 67,400원을 가져가시면서 실손 의료비도 손해보험사에 제대로 맞춰서 가져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보장보험도 역시나 필요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 보시면 K은행에 지금 적금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물가는 3%씩 오르지만 실제로 이자는 1에서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돈을 내가 넣어놨지만 실제로 물가가 3% 올라가니까 돈이 늘어가는 효과가 아니라 거꾸로 더 마이너스가 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럴 땐 차라리 이렇게 실적 배당형으로 펀드나 주식을 직접적으로 하시기 너무 어려우시니까 일단은 변액 유니버셜 상품으로 그냥 단순하게 주식과 채권으로 변경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고 나중에 조금 더 만약에 수익이나 욕심이 나신다 그러면 펀드라든지 주식들을 조금 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의 K은행이 너무 적게 사실은 소득 대비 30대 여성분이신데 10만 원밖에 저축을 안 하신다라는 거는 너무 지출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20만 원, 보험료에서 주인 금액만 일단 20만 원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좀 줄여서 그 나머지 부분 저축을 좀 늘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1건, 손해보험사에 2건. 지금 보시면 이 변액 유니버셜 실적 배당형 같은 경우는 증권사로 가도 되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배워가시면서 관리를 한 1년 정도 배워가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피생명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9만 2,780원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변경 전에 35만 3,200원이지만 여기서 K은행의 적금 10만 원을 빼고 25만 원이 보험료이셨고 이 변경 후에는 29만 2,780원 중에서 20만 원은 변액 유니버셜 저축 상품이었기 때문에 9만 2,780원만 보험료로 내고 계신 겁니다. 납입 금액은 축소하였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 금액은 확대를 하였고요. 은행에 한정된 저축을 뭐 주식이나 펀드를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배워가시면서 상품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단 변액 유니버셜을 하시면서 주식과 채권 또는 이런 종합주가 지수나 경제 흐름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으로 이렇게 변액 유니버셜 상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보험과 재무진단 노하우에 대해서요, 이 서정화 팀장께서 사례를 통해 유용한 정보 쉽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서정화 팀장과 함께요, 키움에셋 플래너의 최준영 팀장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움에셋 플래너 최준영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께도 좀 보험과 재무 상태 점검할 때 좀 고려해야 할 팁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요. 네, 팁을 좀 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보험 플랜 119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보험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보통 남들도 다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 정도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돈들을 낸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재무상태 점검을 해드릴 때 보험을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왜 보험이 중요하느냐, 저희가 재무상태를 점검해 드리면서 돈을 이렇게 버시고 이만큼 모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자산을 쌓아가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수입을 저희가 갑자기 늘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막 50만 원씩 그냥 매달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또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출을 하시던 분이 뭐 카드값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지출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이거 앞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셔야 되니까 한 1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줄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지출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게 보험이에요. 그리고 뭐 대출이 있겠고요. 카드값이 있겠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보험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드리냐. 이게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꽤 많으시니까. 그러면은 20년 동안 보통 납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2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인이 됐던 누가 됐던 추천받아서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 것은 2억 4천만 원의 금융상품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20년 할부로.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주변 모든 분들 중에 다들 2억 4천 혹은 1억 얼마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2억씩 보험금을 혹시 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네. 보험사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낼수록 어쨌든 비용이고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 내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것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실비가 될 수 있겠고, 진단비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사망보장이 될 수도 있겠고, 최소한의 것들만 최소한의 특약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은 은행에 적금 드세요. 저축하시고, 대출 갚으시고, 뭐 카드를 갚으신다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인다던가, 뭐 치킨을 한 마리 시킨다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보장이 좋더라. 난 이 보장은 난 꼭 받아야겠어.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필요한 것만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재테크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는 정말 부를 거머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매달 낼 때 몰랐는데 모아서 2억 4천이라고 하니까 정말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무 개선을 위해서요, 보험료를 내는 것도 좋지만요, 이 보험료는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이 013-3366-011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확실한 답변 언제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보험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삼성생명 스마트 종신보험 갖고 있고요. 네, 삼성생명 스마트 종신보험이요. 예. 네, 언제 가입하셨고 얼마씩 내시는지요? 11년에 가입했어요. 11년이요? 네. 한 48만 원 정도 냅니다. 네, 11월에 가입하셨고 48만 원 정도 삼성생명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일단은 친구 권유로 가입을 했는데, 네. 예, 보장도 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네. 그냥 노후 준비한다 생각하고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친구도 일을 그만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한 건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보통 친구 권유로 많이 들죠. 근데 보험료가 48만 원이면 꽤 되는데 혹시 보험료 부담은 안 되세요?
되죠. 네, 되는데 그쵸. 일단은 뭐 노후 준비한다 생각하고 내기는 네. 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뭐 친구가 했으니까 그냥 믿고 가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8만 원 정도 내는 종신보험 노후 준비 목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진행 최준혁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생명 변액 스마트 종신보험을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예. 금액이 상당히 비싸네요. 뭐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었어요. 원래는. 그 친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분이 그 가입 권유를 했다고 하시던데 어떤 설명을 들으셨나요? 그런 데죠. 뭐 보장도 되고 네네.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아하. 있고. 근데 연금은 아닌 것 같은데 연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만 믿고 가입을 한 거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보장도 되고 뭐 연금도 받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도 저도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부과를 할 겁니다.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능이 있는 거지 연금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종신보험은 지금 사망이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지금 혹시 증권 보고 계시면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망하면은 준다고 그래서 1억 5천 네. 에 들어가 있고, 네. 뭐 암도 들어가 있고, 네. 일회질병도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수술 입원, 뭐 네. 재해, 뭐 장애,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특약들을 종신보험에 많이 추가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도 굉장히 올라가지만요, 환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종신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할 때에는 종신보험은 내가 낸 돈에 나중에 원래 그냥 특약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면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45살이시니까 앞으로 한 20년 후에 한 65세쯤이나 70세 무렵에 은퇴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 내가 이제까지 냈던 돈을 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거는 괜찮겠죠? 그러려고 가입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특약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10만 원 이상 정도가 특약 가격으로 매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그래서 48만 5천 원 중에 48만 2천 원 중에 지금 순수 보장 금액 그러니까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가 특약값으로 적립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주계약도 사실은 100% 한 30 몇만 원이 적립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60%만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48만 원, 근 5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실제로 그 보험사 통장에 적립이 되는 거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원금에 도달하려면 한 40년에서 50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래도 이걸 해지를 하자니. 네. 그럼 뭐 지금 여기 가입한 것도 다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거를 바꿨을 때 손해가 돈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네네. 또 뭘 또 새로 가입하고 하다 보면 또 돈이 더 나갈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지금 2011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보험료도 한 4년쯤 내셨고 4년쯤 내셨으면 아마도 상당한 몇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이미 납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납부를 하셨지만 앞으로 납입하셔야 되는 금액은 약 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시고 차라리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지금 갖고 계신 보장에서 수술이나 입원 특약들은 사실상 내가 청구를 해서 받는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장으로 받는 거는 몇 천만 원 단위의 커다란 진단금을 원하는 거지 10만 원, 20만 원 짜잘한 푼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약을 삭제하셔서 종신보험에 그냥 순수한 종신보험으로 유지를 하시고 진단비 부분을 따로 가입을 하신다던가 해서 이렇게 저축성과 보장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지고 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청자님 혹시 가장이신가요? 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도 필요하시고 잘 가입은 하셨지만 그 안에 특약 같은 것들을 조절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손해사에서 되도록이면 실손의료비랑 이런 거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손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진단비도 좀 들어있어서. 네네. 거기도 한 돈 10만 원 나가기는 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애들 것까지 갖고 있어서. 네. 보험료가 한 돈 100만 원 나가는데.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니라고 말은 못하는 게 부담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살짝 그렇죠. 고민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라.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은 특약은 빼고 주계약은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 가져가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아까 말씀드린 거 노후 준비도 안 된다고 연금은 또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약을 빼고 나면은 이제 환급률이 좀 올라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저축을 더 많이 하시려면은 이 종신보험의 그 기존의 다른 보험에도 진단금이랑 실손의료비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비싼 50만 원 정도 상당하는 종신보험 말고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전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보험료가 한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연금 상품이나 다른 저축 상품,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이거 내 해지연금을 좀 물어봤는데 네. 이게 돈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종신보험이 그래도 해지연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그 가입석에서 보니까는 비교해봤더니 너무 없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혹시 변액 보험 아닌가요? 예, 네, 그렇죠. 그러세요. 네. 그게 지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짚어드리자면 변액 보험은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제 뭐 펀드 변경이나 이런 안내를 받으셨나요? 관리에 대해서? 투자 상품에 대한 놔두면 뭐 수익 난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잘못된 설명으로 그냥 놔두면 수익이 난다. 그 안에서 분배를 채권형의 50%, 주식형의 50% 이렇게 놔두면은 알아서 수익이 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무슨 대단한 마법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증시 여파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 그때 펀드 관리를 안 해주신다면은 정말 나중에 20년 후에 받을 내 연금조차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제가 다음에 다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려서 펀드 관리나 아니면은 혹은 해지나 아니면은 그거를 좀 저렴한 그 정기보험으로 갈아타는 거에 대한 상담을 제가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일단 지금 특약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일단은 저축성 보험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어떤 보험으로 어떤 고민 중이신지요? 네, 삼성생명에서. 네. 퓨처 30 플러스 유니버셜 리딩케어 종신보험. 네, 삼성생명 퓨처 30 플러스. 네, 종신보험 들고 계시다고요? 네네, 요거를 어머니 친구분 통해서 좀 들게 됐는데요. 네. 한 달에 124,700원 정도가 나가요. 네, 124,700원, 그쵸? 네, 무슨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특약 내용들이. 네. 제가 보기엔 잘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러세요? 네네. 혹시 언제 가입하신지 아시는지요? 예, 2009년 2월 달에 가입했어요. 네, 2009년 2월에 삼성생명 퓨처 30 플러스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그 금액은 124,700원이라고 하셨고, 특약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라고 하셨네요. 네네. 네, 이 상담은 서정화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특약이 많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험료가 124,700원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 합계 대비했을 때 제가 맨 위에 주 보험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만 12만 원 좀 되는데요? 그쵸. 그러면 그 보험을 만약에 주계약을 가린다면 나머지 부분이 특약인데 특약이 지금 거의 없으시네요.
예. 그쵸. 제가 요거를 앞에 이제 PT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약들이 네네. 지금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이 주계약 또한 지금 이제 리빙케어라고 해서 리빙케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밑에 보험증권 이제, 삼성생명 보험증권 특성상 이 바로 밑에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서 그 주계약 사망보험금 말고 리빙케어 보험금에 혹시 몇 프로 정도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리빙케어. 50%요. 네. 여기 보시면 50%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시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전체 금액 대비 50%를 지급한다는 거는 가입하신 지금 주 계약 금액이 얼마시죠?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에 그럼 3,500만 원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리빙케어 보험금 특징상 보시면 어떠한 질병, 어떠한 수술, 보시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이라고 이 명칭에, 질병과 수술의 명칭에 모두 다 중대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듯이 이런 중대한 경우에만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의 대부분, 지금 대다수는 지금 주계약 사망보험금에 잡혀 있으실 거고, 거기에 리빙케어 보험금으로 약 50%를 지금 지급을 해주는 상품인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일 때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특약들은 지금 거의 없으실 거고, 지금 사실 걱정도 특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지금 혹시 실손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세요? 예, 이건 따로 갖고 있어요. 실손 의료비 따로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신보험은 지금 사실은 가장이 되었을 때 가장에게 사실은 적합할 수가 있거나 또는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이랑 같은 건데 그 보험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특약들만 조금 살펴볼게요. 특약은 어떤 특약들이 혹시 있으시죠? 보험료는 좀 부담되는데요. 아, 부담되세요? 네네. 네. 일단 그러면은, 부담되는 것까지 제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약들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특약들 어떤 게 있으시죠? 무재해치료 특약, 네. 무특정 입원 특약, 네. 무리빙케어 특약 이렇게 3개 있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재해치료, 그 다음에 특정 입원, 그다음에 리빙케어 이렇게 지금 명칭들이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 특약들을 보시면은 보시면은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험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입원하실 때 입원하실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하실 거고요. 리빙케어 같은 그 특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수술, 모든 수술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급을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이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만약 결혼을 하셨고 가장이시라면 사망보험금은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종신보험으로 이렇게 특약이 없는 형태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일정 기간, 퇴직 전까지 지금 30대이시기 때문에 퇴직 한 20년이나 25년, 60살이나 한 7, 80 정도까지만 이 정기보험으로 기간적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시는 게 이거보다 나으실 거고요. 특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이 질병보장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가져가시면 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가족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가족력 특별히 없으시고 그러면 실손 의료비도 있으시니까 질병보장보험만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결혼을 하셨으면 이제 그 정기보험이나 이렇게 이 보험료 대신해서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이건 굳이 필요 없네요. 네, 이거는 사실은 굳이 필요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좀 가지고 계신 보험이 조금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정기보험으로 일단은 일정 기간 가져가시고요. 이 질병보장보험 추가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문자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270님이 주신 상담이네요. 다음 달에 실손 의료비가 바뀐다는데 빨리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빨리 가입해야 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좀 최준영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참 이번 8월 달에 핫 이슈 중에 하나죠. 네. 그 실손 의료비가 이제 90%에서 80%로 이제 바뀐다. 어서들 가입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사에서 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 2009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100%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90%로 바뀌었죠. 그래서 2009년 9월 이전 상품들은 실손의료비가 100% 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들 그냥 그거 가입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게 절판을 때리면서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죠. 홈쇼핑에서 막 5분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막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이제 절판 마케팅을 하면서 90%로 바뀐다고 그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세일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약 80% 가까이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또 바뀌는 거예요. 90%, 80%로. 이게 왜 자꾸 바뀌는 거고 그럼 바뀔수록 안 좋아지는 걸까요? 지금 100%의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갱신 주기를 한 번씩은 다 도래하셨을 겁니다. 2009년에 나왔었으니까. 보통 5년 갱신 주기로서 100%를 보장을 하는데 이게 꼭 이때는 공제 금액이 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만 내면은 내가 종합병원에 가서도 여러 가지 검진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무료로. 그리고 내가 청구를 하면은 보험사에 청구하면 내가 쓴 돈이 어떻게 해요? 다 되돌아 나오죠. 그럼 병원에서도 이거를 환자가 오면은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무릎도 한번 갔다가 MRI도 찍었다가 CT도 찍었다가 여기저기 다 막 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고객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손해는 누가 봤어요? 보험사가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갱신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100%씩 갱신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손의료비 특약이 뭐 한 10,000원, 20,000원 하던 게 막 한 30,000원, 40,000원씩 이렇게 확 뛰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갱신이 많이 될까? 그 일부 고객들이, 일부 실손의료비 가입자들이 그런 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제 100%에서 90%로 바뀌면서 환자도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안 그래 그 치료나 진료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덜 받게 되는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90%를 널리 이제 하다가 또 이제 80%로 바뀔 때 그만큼 갱신료율이 떨어져서 80%가 나쁜 것이 아니라 100%는 그만큼 갱신이 많이 되고 80%는 그만큼 갱신이 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80%가 나쁘니까 지금 당장 가입해야 돼라고 무리한 보험에 가입하지 마시고 80%로 바뀌더라도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실손의료비 지금 9270님 외에도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무리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일단 따져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2님의 상담이네요. 아직 30대로 나이가 젊은데 보험료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얼마가 적정한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근데 과다하게 내시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안 알려주셔서 조금은 애매한데요. 자, 서정화 팀장님, 얼마가 적정할까요? 일단 금액이라는 거는 사실은 적정한 금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력도 다를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적절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보험들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실손 의료비 부분, 지금 핫 이슈인 뭐 그 실손 의료비 부분은 뭐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 부분,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야지 한 번에 딱 세팅을 해놓고 이걸로 평생 가겠다라는 부분보다는 부족한 걸 조금씩 채워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커질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금액을 좀 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지금 30대이고 나이가 좀 젊으시니까 지금 보험료가 너무 과다한 부분들은 조금 리모델링해서 줄이시고 저축을 많이 하시면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그 병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나 집안 내력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만약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챙겨가시면 그게 바로 적정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주셨네요. 보험료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조금 줄여가면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음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상담받고 싶은 보험 고민 많다, 아직 궁금한 것들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보험이랑 어떤 고민 가지고 고민 중이신지요? 아, 저는 그 일반 질병보험은 잘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실손이 없어요. 아, 실손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달 안에 좀 실손이 없는 사람은 드는 게 좋다고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네, 방금 상담한 내용이네요. 예, 네. 손해율이 낮은 보험사를 드는 게 뭐 좋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어느 보험사가 좋은지 좀 조언을 받고 싶은데 그 회사랑 뭐 이런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 보험을 추천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만기가 된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있고요. 네. 또 그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자세한 그리고 실손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실손보험 자세한 이야기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네. 제가 혹시 앞서서 이제 문자 상담으로 설명드리는 거 조금 내용 들으셨나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그거부터 먼저 짚을게요. 여성시대 건강보험 갖고 계시고요. 네, 만기가 됐어요. 아하, 만기 끝났어요? 네. 네. 그럼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은요? 그거는 지금 8년 정도 불입됐어요. 8년 불입하셨고, 앞으로 한 12년 내시면 되나요? 네네. 네. 그거 얼마나 납입하고 계세요? 그게 총 액수가 12만 1,730원. 12만 1,730원이요? 네. 그 정도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네요. 거의 진단비랑 이런 거는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죠? 되게 잘 모르겠는데요. 주계약이 3천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 8만 1,000원이 들어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CI 추가 보장 특약, 교통 재해 사망 특약, 네네. 교통 보장, 재해 보장 특약, 뭐 입원비 보장 특약, 네. 암 간호 특약, 네. 성인병 진단, 수술 보장 특약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사실 진단비 말고는 그렇게 쓸모있는 특약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그 근로소득이 있나요? 네?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주부예요. 주부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앞으로 주부분들 중에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시청자님을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주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버셜 CI 종신보험보다는 질병 쪽에 화재사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신데 지금은 이미 8년이나 납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12년 정도만 납입하시면 되고 보험료 자체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니까 이거는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이 이제 실손보험을 제가 또 조언을 드려야겠죠. 네네. 네, 지금 주변에서 막 80%로 바뀌니까 늦기 전에 빨리 가입해라, 며칠 안 남았다,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네네, 그래서. 네. 2009년에는 왜 가입 안 하셨어요? 그때는 100%에서 90%로 바뀌었는데. 그때는요, CI를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냥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본인 100%였다가 90%로 바뀌고 90에서 80% 된다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실손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실손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사가 다 여러 회사인데, 손해율이 높은 회사 또 지신할 때 보험비가 올라가는 회사 뭐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어느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요. 이게 어떤 회사나 혹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디 회사든 어떤 상품이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는 그걸 설계를 해주시는 분이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메이저 회사,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한화나 뭐 동부나 뭐 메리츠, 뭐 LIG, 뭐 이런, LIG가 이번에 KB로 바뀌었죠. 뭐 이런 그 메이저 회사급들이면은 손해율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보장되는 금액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80%를 바뀐다고 해서 그게 별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100%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갱신이 많이 돼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서. 그래서 이게 실비보험이라는 게 사실상 정부 정책의 일환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 발안을 한 건데, 이게 단점이 보이면은 그걸 수정하면서 바뀌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100%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받으니까 이게 90%로 바뀌면서 그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받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고. 왜냐면 그냥 가만히 나는 병원 안 가던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청구를 안 했는데도 막 보험료가 2배로 뛰고 이러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로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수그러들어서 이제 갱신이 전에 100%가 아니라 한 7에서 8% 정도로 갱신이 되고 90%에서도 또 이제 80%로 내려가면 현재도 80%는 존재합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갱신율이 현재 7%에서 8%보다 더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 시청자님 병원 자주 가시나요?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 자주 안 가세요? 네. 그럼 실손의료비나 이런 병원비 청구, 보험료 청구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실손의료비나 보험료 청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80%짜리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90%를 만약에 한 7, 80세까지 유지한다고 하시면은 그때 실손의료비 특약값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될 거고 80%로 가져가시면은 그거보다 저렴한 가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실손 의료보험 회사나 상품마다 내용은 비슷하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어떤 보험으로 고민 중이세요? 지금 저희 아들, 딸 지금 실비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아드님, 따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은 20살이고 딸은 22살이거든요. 네, 그 실비보험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 어떤 실비보험이 적합한지 좀 듣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가족력이 당뇨가 있어요, 지백 쪽에.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어떤 질병보험이라든가 실비 같은 것도 미래를 위해서 제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아드님이나 따님 보험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내 사랑 프라임 보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났어요. 아, 만기가 끝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먼저 실손 의료비가 필요하신 건 맞으세요. 뭐 아이들이 어디 다치거나 또는 아프기 전에 가입을 하는 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 그 외적으로 지금 20살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드님이 20살이라서 사실은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실비를 포함한 어린이 보험 형태로 다시 가입을 하시되 만기가 이렇게 20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살 만기,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평생 보험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렴한 금액으로.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를 따로 드시면서 추가적으로 뭐 다른 부가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뇨가 집안력으로 있으시다면 질병 수술비라든지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히나 당뇨로 인해서 발생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보험 그걸 이제 가져가시면 보장 부분을 가져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회사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 특히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20살이라고는 하지만 만 나이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좀 일찍 가입을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따님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시되 추가적으로 질병은 이제 이 어린이 보험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랑 그다음에 당뇨에 대한 그런 질병 부분만 보장하시면 그 외적인 부분은 특별히 필요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것저것 설계를 받았는데 그 어린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방송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전화를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요.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및 문자 02-3153-2599번, 문자 013-3366-011번으로 남겨주시거나요. 또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